너의 경우의 그 엽세. 오늘도 아침에 영하 9도래요. 추위가 며칠 계속 되다가 보니까 몸은 추위를 어제나 그저께보다 좀 덜 느끼는데 기온으로 보면 여전히 굉장히 낮습니다. 이 추위, 내일은 약간 포근해진다고 하지만 이 물러가는 듯한 끝물추위에 여러분들 끝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벌써 걸렸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저도 모르게 훌쩍훌쩍 했나 봐요. 친구가 훌쩍훌쩍 하는 소리에 야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좀 당황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훌쩍거리지 않고 흐르게 놔뒀다가 중간에 살짝 닫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죠. 노혜경의 그 엽세,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얘기를 써요. 그 엽세 이야기도 쓰고, 그리고 요새는 옛날에 그 캐치아이 방송할 때처럼 아이디어 같은 것이 떠오르면 그 페이스북 게시판에다가 제 담벼락에다가 가끔 쓰곤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학교를 갔었는데, 학교의 몇몇 그 박사 선후배들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한 달마다 한 번씩 공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가벼운 아주 약식 출판 기념회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추위를 뚫고 그 맹추위를 뚫고 가서 봤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그 미디어 협동조합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저희 패친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친구라든가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높다가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듣는지 잘 모르겠는 북한 이야기를 그분들이 뜻밖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곧 망할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통일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다?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북한이 90년대 그 끔찍한 이 가난이라고 부르기에도 사실 참혹하죠. 굶주림, 기아선상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굶주림을 겨우겨우 이겨내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조금씩이나마 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굶주림의 고통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 그리고 평양 같은 도시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가난하고 그 가난 때문에 많은 많은 국민들이 자기네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탈북을 하고 이러던 북한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도대체 통일이 굉장히 눈앞에 다가와 있다. 심하면 내년에라도 갑자기 통일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주변 분들한테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일이 빨리 올 거다. 도대체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김정은은 독재자고 북한은 굶주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는 별로 못하고요. 실제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신념으로서 북한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일이 올 거다, 빨리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의 한 껍데기를 벗겨보면 북한이 저절로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곧 무너질 거다. 그래서 통일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곰곰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 망하겠다. 아니 이거 완전 망한 나라지.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게 정부 형태가 사라지고 우리의 국경이 허물어져서 북한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그야말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수탈해가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건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라서 법기강이 안 서고 그 범죄가 횡행해도 누구 제대로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막 비적이 횡행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망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 망했다라는 말 속에 일본이 함부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정부를 대신해가지고 경찰 그 행세를 하고 이런 걸 망했다고 하진 않죠. 그 얘기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식민지가 된다든가 또는 다른 종류의 정부가 들어선다든가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북한이 망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서 북한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북한이 옛날 고난의 행군 시대처럼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그 주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부가 사라졌다라고 설령 느낀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들어와서 또는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그 주권을 차지하고 행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는 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자, 북한이 정말로 경제난에 권력 투쟁의 여파로 권력 수뇌부가 붕괴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소위 급변 사태가 생기고 온갖 난리가 나고 쿠데타에 실패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난리굿이 나가지고 북한이 진짜 붕괴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지금 불안한 상태인가? 전해지는 모든 정보는 그 반대예요.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을 굉장히 빨리 되찾고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어서 현재의 북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보다는 낮고 80년대 정도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북한이 갑작스레 내부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생각 일단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그 김정은 정권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해가지고, 그 신의주에서부터 저기 북쪽 끝까지, 그리고, 마라도까지, 독도까지 이 전체를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헌법이 미치는 영역으로 북한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제법상으로 보면 북한은 엄연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헌법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유엔 동시가입을 한 분명한 국제법상의 독립국가예요. 그 독립국가가 무너졌을 때 유구한 역사적인 연고로 말미암아서 남한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과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동북공정으로 야금야금 간도를 집어삼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국이든 또는 소련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자, 이 영토를 남한 하나로 통합하는데 과연 쉽사리 동의해 줄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평양으로 가가지고서 부동산 투기도 좀 하고 장사도 좀 하고 또는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평양 의료원장이 되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미중 일러가 가만히 놔둘까요? 국제사회가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붕괴되고 심지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국가의 치안을 당연히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국가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을 당연히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이 담당한다라고 인정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의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은 안 합니다입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다입니다. 첫째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보면 참 헛된 꿈이지만 망상에 가깝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 북한을 주권 없는 국가이고 버려진 땅으로 생각하고 외국의 군대가 거기로 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진입합니까? 중국과 러시아죠. 제일 진입하기 힘드는 것이 남한입니다. 휴전선 155마일. 그 수많은 지뢰를 뚫고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3년 안에 통일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원천무효.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헛꿈을 꾸는 것이며 왜 이런 얘기들이 유포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긴장해 봐야 될 어떤 요소들이 이런 유포되는 말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로니님께서 남 망하기 바라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한데 지금 남북한은 사실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에 서로가 망한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생각들을 유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담는 북한이 망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횡행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박화요비의 어떤가요를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요새 귀가 좀 이상해가지고 박화요비의 어떤가요? 어떤 노래 이런 뜻으로 슬쩍 들리고는 합니다. 자, 박화요비의 어떤가요?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북한이 곧 망한다는 둥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며 왜 이런 말들이 먹힐까? 박화요비 진짜 좋지요. 옛날에 우결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박화요비가 그 누구냐 환희 맞죠? 환희하고 가상부부가 되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찌그닥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박화요비를 보고 제가 홀딱 반했어요. 저 구멍이 숭숭 난 성격 정말 구멍이 숭숭 나 있죠. 그리고 노래 부를 때의 박화요비는 정말 야무지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감정으로 자기가 전달하고 있는 가사를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프로페셔널 의식이 꽉 차 있는데, 우결 속에서 바라보는 박화요비의 캐릭터는 비록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허술한 데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허술한 데가 좀 있어야지 바람도 드나들고 비도 드나들고 그리고 햇빛도 드나들고 가끔 가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도 드나들잖아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사람 전 정말 좋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아주 매끄럽게 뭉쳐진 자기 자신을 너무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야말로 똘똘 뭉쳐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되겠구나. 참 훌륭한 일을 하겠구나. 저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일이 야무져서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친구로 삼아서 가까이 지내고 싶지는 솔직히 저는 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구멍이 많아서 그런지 구멍 많이 난 사람이 좋아요. 그래야지 서로 들락날락하면서 살죠. 네. 여튼 화요비는 그랬다는 거고요. 자, 북한. 쿠루루님께서 북한이 갑자기 쫄딱 망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겠죠. 갑자기 쫄딱 망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건 굉장히 쉽게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담을 딱 맞대고 살고 있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웃집에 불이 나요. 그럼 옆집에 뭐가 좋을까요?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웃집에 불이 나서 이 두 집이 맨날 싸우고 사는 집이에요. 예, 그래서 맨날 심지어는 담장 너머로 서로 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담 밖에 이 담 입구에서 애들 둘이 만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코피도 터지고 오고 해서 딱 미워 죽겠는데 불이 났어요. 뭐가 좋을까요? 참 이상한 비유죠만은 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도 잘못하면 타고 우리 집이 안 탄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웃집 사람을 가장 많이 보살펴야 되는 게 우리 집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쫄딱 망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망한 북한을 재건하거나 또는 망한 북한을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권리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북한이 쫄딱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천재지변이 난다든가 대지진이 난다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처럼 엄청난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 주권, 국권이 붕괴하는 거죠. 말씀처럼 일부 잘못된 반공의식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자주 북한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신도수가 늘어나는 건지라고 하셨는데 늘어나죠. 분명히 늘어납니다. 건강한 신도들은 빠져나가겠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분들 뭔가 북한에 대한 미움을 자기 자신이 정체성 속에 한 대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특히 기독교의 경우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북한에 대한 미움은 이 원수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간주되는 자들에 대한 함부로 하는 경멸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기보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자, 여하튼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왜 이런 분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북한이 망한다는 기대를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르네 지라르 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희생양으로 세웠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적이 있는데 희생양이 하나 있어야지만 내부 통합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왕따가 되는 아이는 결코 멀리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저기 1학년 일반 아이가 6학년 일반 언니를 왕따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언니가 왕따가 되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1학년 일반 아이들이 1학년 일반 어떤 아이를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공동체 내부에 있어야지만 왕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 어떤 함부로 멸시해도 되고 함부로 구박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체감을 훨씬 많이 느낍니다. 어떤 종류의 병리적 우월감으로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공모자로서의 일체감도 느끼는 거죠. 어떤 아이 하나를 함께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쾌감을 줍니다. 왕따시키는 건 쾌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왕따를 당해본 경험, 심지어 시켜본 경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왕따를 심하게 당한 아이들은 그 왕따 상태에서 기를 쓰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왕따를 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런 데 가담을 아주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경험들이 어릴 때는 다 조금씩 있을 텐데 왕따를 당한다는 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왕따를 시키는 것에는 어떤 일말이 굉장히 어두운 쾌감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듯한 경험, 쾌감, 그리고 그 왕따 당하는 아이의 이 정신과 영혼을 내가 함부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휘저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쾌감.
괴롭히는 데서 오는 쾌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병적인 것이어서, 예, 그러한 쾌감에 아주 중독이 되면 사람 내가 망가지고, 그리고 그 쾌감은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오고 하는데요. 또 이 죄책감이 묘하게 연대의식을 줍니다. 그리스도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서 형성된 종교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입이 걸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공통의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생겨난 죄책감의 집단이다. 예,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마음속에 하느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존재한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는 말아야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전개가 되게 되면, 그건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훌쩍. 죄송합니다. 이 훌쩍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 코를 들이키게 되어가지고 그냥 아예 소리를 냈습니다. 훌쩍 하고요. 자, 이렇게 이 심리적으로 왕따가 하나 존재하면 공동체 내부 결속이 다져집니다. 근데 왕따가 아니고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적이 약한 적일 때와 강한 적일 때가 있겠죠. 약한 적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완전히 지배하기는 어려운 적이라고 할 때는 계속해서 멸시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공동체가 결속을 할 것이고, 강한 적이라고 할 때는 공포와 두려움을 공유하면서 내부가 결속이 되겠죠. 우리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난 70년 동안 그 양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라는 것을 위정자들이 알고 있었을 때는 북한은 공포스러운 적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이기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북한은 공포스러운 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위정자들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압도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공포스러운 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적도 아니죠. 자, 이러한 적의 존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공포를 다시 일깨워서 이득을 얻고,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북한, 먹여 살려야 될 북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타자를 멸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처지의 약함을 잊게 만드는 이런 병리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러니까 북한이 있다는 것은 북한이 없다는 것보다 통치를 하고자 하는 쪽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에 북한이 곧 무너질 거다, 우리가 통일할 거다라고 하는 담론이 보태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국면을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언제나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와 대결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방식으로 통일을, 즉 침략을 당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방식으로의 통일, 우리가 침략을 해서 하든가, 간에 관계없이 전쟁을 통한 통일. 정부 당국자들이 8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점진적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건, 이건 한마디로 통일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서로 각자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경쟁하면서 잘 만들어가지고 서로 같이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그때 서로 성숙한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 대 정부로서 그때 다시 합의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 일각이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은 점진적 통일이든 아니면 급박한 통일이든 관계없이 통일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함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싹 걷어내고 보면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 안 하면 통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북한이 저절로 무너질 거다. 북한이 지 알아서 폭삭 망할 거다. 정말 북한이 지 알아서 폭삭 망할까? 현재 국면으로서는, 예, 그러나, 예,
어쨌든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쉼표 없는 우리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 현실성 떨어지는 북한 이야기들이 먹혀드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죠. 국제법상 엄연히 두 개의 국가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의 헌법하고 국제법상 우리의 지위가 맞지가 않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것이 유일무이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한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는 답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대한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답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결코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갈라진 민족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북한과 남한에 각기 다른 정부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하듯이 그런 다른 정부가 있을 뿐이지 지방정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북한에 있는 것을 하나의 좀 더 규모가 거대한 지방정부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국제법상으로는 엄연히 다른 국가죠. 자, 여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통일이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메아리 쳤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때 그 소원은 굉장히 몽상적이고 막연한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정도의 생각이지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통일 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는 7.4 공동성명부터였는데요. 7.4 공동성명에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이 당면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들어가지고 UN 동시가입이 성취되면서 그때 UN 동시가입 당시에 북한은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남한도 반대한 적이 있었고요. 서로 저쪽에서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싫다 그러고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싫다 그러고 하다가 유엔 동시가입을 하게 됐어요. 유엔 동시가입에 북한이 반대한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라는 것이었으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었으나 이 평화 체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 남북 의정서에 점진적 통일, 3단계 점진적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면서 유엔 동시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유엔 동시가입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서 북한도 남한도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말로 해서 외교의 대상으로서 볼 때는 엄연히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대북 정책은 외교 정책인가 아니면 민족 정책인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때는 이런 정책을, 어떤 때는 저런 정책을 하는 거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했던 거, 저도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명박이 통일부를 없애겠다라고 한 생각은요, 북한과 그야말로 국교를 단절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안 하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외교부가 통일 정책을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저 대북 정책을. 이 얘기는 북한을 우리하고 다른 하나의 국가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이미 통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거든요. 그날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생각은 대한민국은 그 이전의 국가 시스템, 그 이전에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는 관계없이 흡사 아프리카에 새로 세워지는 신흥 독립국들처럼 민족의 영토 가운데 어떤 일부를 떼어가지고 새로 국가를 하나 수립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북쪽 영토는 뭐냐? 거기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다른 나라인 거죠. 이 생각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엄청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지금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부론이니 건국절이니 이러한 말들하고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지, 정말 아주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곡을 한 곡 골랐거든요. 옥수사진관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옥수사진관이 불러드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저는 코 좀 풀고. 네, 옥수사진관이를 불러드린 겨울이었습니다. 목소리 참 달콤하죠. 자, 이런 목소리들도 구멍이 약간 있는 목소리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이 목소리가 아주 단단하게 뭉쳐진, 예를 들어서 락커 김경호 같은 목소리들도 사실 싫지는 않아요. 소찬이라든가. 근데 저는 비교적 이렇게 약간 좀 허술한 목소리들이 좋아요. 사람도 좀 허술한 사람이 좋고, 물론 제가 아주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못 돼서 거기에 따른 자기 변명일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허술한 사람, 구멍송송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주 돌담마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이 북한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널리 유포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통일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현재의 이 끔찍한 경제란이 통일이 되기만 하면 다 해소될 것이다라는 믿음도 또한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젊은 아이들 틈에서 이렇게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마리님이셨던가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대, 10대에서도 50% 이상이 통일했으면 좋겠고, 통일했으면 좋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잘 살게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는 기사를 퍼다 주셨어요. 바로 그거죠. 통일을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 것 같은 이유 중에 또 굉장히 막연하게 통일이 되기만 하면 북한의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몽땅 우리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될 거다와 통일이 되면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막연한 생각이 지금 겹쳐져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현상이,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타고 그렇게까지 퍼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겠죠. 또는 조부모하고 같이 사는 애들은 많지 않지만 조부모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부모들은 이러한 소식을 어디서 듣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종류의 소통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2002년도에는 보수가 모르는 우리의 소통 경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보수 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전화로 우리는 투표 동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소통 경로를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트위터와 SNS, 그러니까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는 카카오톡과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밴드를 중심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작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동네 이렇게 향후회 또 무슨 회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모임을 만듭니다. 성당 아줌마 모임 이런 카톡을 만듭니다. 우리 저희 친척 아주머니들을 보니까요, 대개 이제 성향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성향이죠. 이런 분들이 매일같이 어떤 이상한 소식을 받고 있는 카톡을 적어도 서너 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하고, 우리도 물론 소식들을 전하지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소통망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걸 수도 없죠.
이러한 소통망들을 통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서 봐야 되고요. 예, 그러한 이 카톡 같은 데서 한 번씩 가다가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덜어내버리고 다른 방을 만들어서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선거 조직이고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이런 빨리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 제가 북한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귀에도 들려오는 것이죠. 예, 오케이마리님께서 다시 퍼다주셨어요. 통일부 교육부 공동조사 해보니 통일 필요하다 인식 높아져. 이거 사실 이명박 때는 뭐 천안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아주 그런 적대감을 고취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못 산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통일하면 우리가 통일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율도 많이 높았었으나 박근혜가 통일 대박론을 외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막연한 헛꿈을 꾸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다. 음악을 한 곡 더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재채기와 코를 좀 풀어야 할 것 같거든요. 박하엽이 노래를 한 곡 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박하엽이. 자, 싱거운 노래 한 곡. 또 있는데, 더 좋네요. 겨울, 그리고 또 겨울, 박하엽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기가 좀 독하군요. 다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어제 괜히 밥마시를 갔더니, 밥마시를 갔더니 막 이렇게 감기가 다시 약간 살짝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고생스러워서. 여하튼, 우리가 SNS라든가 또는 옛날에 이 아고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 대신에, 조중동 종편이라든가 하는 곳들은 굉장히 잘못된 이상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펴뜨립니다만은 그런 거를 글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곳으로 널리 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보수는 옛날에는 솔직히 이 보수라고 표현해 죄송하고요. 옛날에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약간 무지했습니다. 확실히 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좀 치열하게 들어가면 내가 뭘 아냐 하고 괄호 열고 그래도 나는 박정희 박근혜가 좋아 괄호 닫고 이런 태도였는데 지금은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자기들 생각으로 논리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토론하면서 수정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으로 굉장히 단단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쪽 편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의표를 찌르는 방식으로 논쟁을 해 들어가면 입을 다뭅니다마는 그러나 나름으로는 굳건한 말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생각의 세트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의 세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확신범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확신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이고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종북이라고 부르는 북한에 대해서는 곧 붕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세트입니다. 유통하는 경로가 있고 유통하는 담론이 있고 그리고 그 유통하는 경로를 따라 이 담론을 흡수한 실제로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위험하게 생각하십시다. 뇌경의 그 엽세,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은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